여기는 하루 사유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머무는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청춘의 시절, 우리 곁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가자고 맹세했던 친구들. 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 주겠다던 단짝들. 경조사 때마다 내일처럼 달려와 주던 그 많던 사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연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막상 마음이 울적한 날 부담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민을 간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연락이 뚝 끊기고 소식이 묘연해진 친구.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이 하나둘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듯 인연들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서글퍼집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내가 그때 돈을 좀 더 썼더라면 남았을까?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깊은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 텅 빈 옆자리를 보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200년 전 그 누구보다 화려한 시절을 보냈으나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유배지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던 사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친구들이 공경에 처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원인과 해법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엔 솔직해야 한다,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지만 정약용 선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입을 닫고 감추고 모른 척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가식적인 삶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배려이자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오늘 하루 사유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말한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 혹은 잃더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경계에 대해 아주 깊이 뼈아플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나의 무거운 짐을 친구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옛말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친구의 슬픔을 나눠 가질 마음의 근육이 튼튼했습니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의 시련을 위로하고 상사 욕을 들어줘도 다음 날이면 거뜬히 일어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60이 넘고 70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시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내 노후 자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고 다 큰 자식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미 내 등 위에 삶의 무게가 100근인데 거기에 친구가 던지는 10근의 하소연이 더해지면 우리는 주저앉고 맙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의 불행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내 불행을 감당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여기 평생 착한 사람 소리를 들으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던 김 선생님의 사연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에게는 40년 지기 중마고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김 선생님만 만나면 습관처럼 한탄을 시작합니다. 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혈압이 위험하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온단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쥐꼬리다. 사는 게 지옥 같다. 처음 1년 2년은 김 선생님도 진심으로 아파했습니다. 맛있는 밥도 사주고 손도 잡아주며 위로했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친구의 레퍼토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만 바뀔 뿐 결론은 항상 나는 불행해. 내 이야기를 들어줘였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친구와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 몸의 기가 다 빨려나간 듯한 탈진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 내가 병이 나는구나. 다음날 전화벨이 울리는데 화면에 뜬 친구 이름을 보고 가슴이 턱 하고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전화를 받으면 또 일 시간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붓겠지. 내 기분까지 진흙탕에 빠지겠지. 결국 김 선생님은 그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40년 우정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이 매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짐이 무겁거늘 어찌 남의 짐까지 짊어지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습관적인 징징거림, 끝도 없는 신세 한탄은 친구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무례함입니다. 친구는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저 나와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외로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친구니까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 압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멈춰야 합니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 예컨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거나 큰 수술을 앞뒀을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때는 친구도 두 팔 걷고 나서서 울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평 해결되지 않는 자식 문제, 뻔한 돈 문제는 혼자 삭히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거울을 보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짐이 아니라 쉼터가 되어주겠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의 칠알은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로 채우겠다. 여러분이 밝은 에너지를 주면 친구도 그 에너지를 받아 여러분에게 웃음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 든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품격 있는 우정입니다. 둘째, 나의 빛으로 친구에게 그림자를 들이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보여줄 것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가능성과 꿈을 이야기하지만 늙으면 결과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이것이 노년의 대화 주제가 됩니다. 물론 고생해서 얻은 결실이니 자랑하고 싶고 너 참 잘 살았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높고 낮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정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 미묘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인간의 질투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노년의 질투는 젊은 날의 질투보다 훨씬 더 아프고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나도 열심히 하면 돼 라는 희망이 있지만 노년에는 나는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는 패배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성공이 나의 실패와 대비될 때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오랜만에 큰맘 먹고 나간 여고 동창회.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2시간 내내 악의 없는 얼굴로 천진난만하게 이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어머, 내 가방 예쁘지? 사위가 유럽 출장 갔다가 사왔어. 내가 늙어서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했는데 굳이 사오네. 너희 사위는 뭐하니? 우리 남편은 늙어서도 골프 치러 가자고 난리야. 귀찮아 죽겠어. 너희는 부부 동반 여행 안 가니? 이번에 강남 아파트 값이 또 올라서 세금 때문에 골치 아파. 차라리 집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어머 좋겠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게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자신의 처지.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주는 자식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질투하는 자신이 초라하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더 괴롭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동창회 단톡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바빠서 못 나간다는 거짓말을 남긴 채 말이죠. 여러분 자랑했던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눈치가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치 없음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관계를 끊게 만드는
칼날이 됩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금물 중에 금물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에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친구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그 친구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도광양회, 즉 자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 있는 법을 압니다. 내가 잘 나갈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내가 부유할수록 더 검소하게 입고 나가십시오. 친구가 너 요즘 좋다며? 라고 물어도 아유 겉만 그렇지 속은 다 썩었어. 나도 너랑 똑같이 무릎 아프고 자식 걱정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라고 말하며 친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십시오. 그 겸손함이 여러분을 질투와 시기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꾸르꺽 삼키십시오. 그 침묵이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결국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을 남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랑은 일기장에 쓰고 친구 앞에서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셋째, 친구의 허물은 보고도 못 본 척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친구니까, 우정이니까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며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합니까? 너 옷 입는 스타일 좀 바꿔라 말할 때 침 튀기지 마라. 정치 이야기는 좀 그만해라. 너는 식탐이 너무 많아.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충고는 더 이상 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픈 비난이자 공격으로 들릴 뿐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모두 약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 손이 떨려서 국물을 옷에 흘리기도 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목소리가 자꾸 커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려 밥값을 낼 때 신발끈을 고쳐매며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늙어감에 따른 서글픈 현상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이 가장 괴롭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아픈 곳을 쿡 찌른다면 어떨까요? 최 씨와 박 씨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런데 박 씨가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최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요즘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그래. 치매 아니냐? 병원 좀 가봐라. 듣는 사람 지겹다. 그리고 옷걸이 그게 뭐냐?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자식들이 옷 한 벌 안 사주더냐? 돈 좀 아껴 쓰지 말고 팍팍 써.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걱정돼서 한 말일지 모르지만 최 씨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아, 이 친구 앞에서는 내가 늙고 추한 노인일 뿐이구나.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를 보십시오. 겉은 거칠고 벌레 먹은 구멍도 뚫려 있고 옹이도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옹이를 보며 못생겼다, 구멍을 메워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나무가 주는 넉넉한 그늘에 감사하며 쉬어갈 뿐입니다. 오래된 친구도 이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흠결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짜 친구는 모른 척의 달인입니다. 친구가 같은 말을 3번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래, 정말 재미있다 라고 맞장구 쳐주십시오. 친구가 밥을 먹다 흘리면 칠칠 맞게 왜 그래? 라고 핀잔 주는 대신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십시오. 친구가 밥값을 내기 주저하면 돈도 없냐고 면박 주는 대신 화장실 가는 척하며 조용히 미리 계산해 주십시오. 친구의 부족함을 말로 들추어내지 않고 따뜻한 눈빛과 침묵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자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 굳이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는 사이. 그런 편안한 침묵의 이불을 덮어주는 관계만이 인생의 겨울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넷째, 떠나는 인연은 바람처럼 보내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3가지 지혜를 깊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의문과 억울함이 드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입조심하고 자랑 안 하고 참았는데도 친구가 떠나면 어떡합니까? 나만 노력하는 관계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관계는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멀어질 인연은 멀어집니다. 그때는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봄에 핀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이 당연하듯 사람의 인연도 시절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와 맞지 않게 된 친구.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이미 떠나간 버스를 잡으려고 빗속을 맨발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는 건 병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유배지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한때 그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수많은 친구와 제자들은 그가 죄인이 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들 왜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겠습니까? 밤마다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사람의 인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구나.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이 왔으니 잎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는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 절대적인 고독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의 체면칠에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과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 시를 짓고 나라를 걱정하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역작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느라 바빴다면 이런 업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요? 고독사 할까봐 무섭다고요?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히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며 감정 노동을 하고 가면을 쓰고 웃어야 하는 그 시간이 더 뼈저리게 외로운 법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쏟았던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 돈을 나 자신에게 쏟아부으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먹지 못했던 비싼 음식을 사서 나에게 대접하십시오. 친구 눈치 보느라, 자식 눈치 보느라 가지 못했던 곳을 홀로 여행하십시오.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고 베란다에 화초를 가꾸며 나만의 정원을 만드십시오. 친구가 하나도 없으면 초라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내면이 꽉 차 있고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람은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는 자유로운 시간이며 품격 있는 노년의 특권입니다. 내가 꽃이 되어 향기를 내뿜고 있으면 굳이 잡으려 하지 않아도 나비는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곁에 머물게 됩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단순해지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두면 길이 막히고 단순하게 하면 길이 열린다. 인생의 후반전은 벨셈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임, 의무감으로 나가는 동창회 만나면 기분 나쁜 친구,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전화번호부를 지우십시오. 그 빈자리를 여러분 자신의 평온함과 소소한 행복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딱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하나, 징징거리는 대신 활짝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미소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둘, 내 자랑을 하는 대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경청이 최고의 대화입니다. 셋, 지적하고 가르치는 대신 따뜻하게 덮어주십시오.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최고의 배려입니다. 만약 연락이 끊긴 친구가 생각난다면 휴대폰을 들고 원망하거나 왜 연락 없냐고 따지는 대신 조용히 마음속으로 빌어주십시오. 친구야, 어디서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동안 고마웠다. 나도 여기서 씩씩하게 내 몫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가끔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사이니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잡하고 무거운 관계의 짐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깃털처럼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홀로 있어도 빛나는 당신. 당신의 노년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하루 사유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